65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괄호 안에 순서대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우리 세대구분형 공주택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첫째, 주택법상 뭐 받고 짓는 거?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거하고, 또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상 뭐 받고 짓는 거? 행위 허가 받고 짓는 거하고 둘을 절대로 혼동하지 말라. 그 속에 있는 내용들 몇 페이지에 있어요? 184페이지. 184. 거기 있는 거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것. 첫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일 것? 두 세대, 2세대 이하일 것. 두 세대 이하만 할 것. 고려되어 있죠. 두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간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또 하나 현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는 겁니까? 현관 아니야. 구분 출입문이란 말을 조심하라 그랬었어요. 구분 출입문. 세 번째, 세대별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는 공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세대 구분형 할 수 있죠? 기존 아파트의 10분의 1이야. 이건 3분의 1 하면 안 돼요. 여기는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세대 수에는 세대 구분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얼마까지만? 3분의 1. 한 개 동이 100세대가 있다면 그중에 3분의 1이니까 33, 33이니까 33세대까지만 세대 구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한 개 동 전체 안 돼요. 그중에 3분의 1까지만. 그 숫자들 잘 기억하죠. 그럼 정답 5번. 66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여자는 뭐가 필요하죠? 해당 주택건설 대지 몇 퍼센트?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은 확보하고 또 하나 15% 이상의 소유권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80% 사용권은 플러스 15% 소유권 이랬었죠.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땡. 정답. 2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요자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이상 플러스 각 동별 구분수요자 의결권 얼마? 과반수. 그래서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그래서 어떻게 쓴다? 3분의 2 과. 3분의 2 플러스 과. 과반수.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조사 때 인가받을 것. 맞는 문장. 3번. 조합원을 뭐 한답니까? 공개 모집한답니다. 자, 공개 모집할 때는 뭐가 필요했었죠? 조합원 모집한다. 공개 모집할 때 해당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 시장군수할 때 모집 신고하러 가죠. 근데 모집 신고하고 모집하는 방법은 원래 공개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모집을 했더니 첫째, 모집된 조합원 중에 일부가 탈퇴하거나 또는 자격 상실로 해서 따로서 나갔죠. 그럼 빠져나간 만큼 결혼을 뭐 한다? 충원하는 게 있었죠. 아니면 모집을 했는데 미달돼서 뭐죠? 재모집할 때는 다시 모집 신고한다는다? 안 하고 재모집은 모집 신고 안 하고 무슨 방법이다? 선착순. 낸 게 지금 그 문장이야. 그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죠. 4번.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올해 시험 문제 영수리 중에도 영수리 지문이야.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입니다. 또 이때 청약 처리를 뭐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처리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뭐한 날에?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까? 예, 도달주의 아니야. 발송주의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이 청약 처리를 이유로 그 모집 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청약 처리한 자한테 야, 이씨 여기 와가지고 너 때문에 시간 낭비했으니까 야, 위약금으로다 500만 원 빼고 나머지 돌려줄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약금, 손해배상금은 청약 처리하는 자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납입한 금액 있죠? 100% 다 돌려줘야 된다. 이게 청약 처리다. 그건 보험도 마찬가지야. 보험도 처리하잖아요. 받은 돈 100% 다 돌려줍니다. 그런 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띄지 못하는 게 철회라는 효력의 특성이다. 자, 이제 67번 사업계획 승인과 그러니까 66번은 뭐가 정답이야? 1번만 틀린 거야. 67번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의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몇 세대? 3세 이상 공주택을 건설할 때는 원래는 뭐 받아야 돼? 3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받습니까? 원래 사업계획 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도사입니까? 아니걸랑요.
국장한테 직접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국장한테 직접 받아라. 그게 중요한 거지. 두 번째, 그러니까 1번은 시도사에서 틀린 거고, 2번은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죠? 세대수 증가형할 때 원래 몇 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 3세대 이상이잖아. 원래 3세대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도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몇 세대부터? 3세대 때는 그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뭐 받고 한다? 혹시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음부터 며칠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60일이에요. 60일에 사업주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외우대요. 몇 페이지에 나와? 사업계획 승인 통보해 주는 건 여기 200페이지. 2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언제 났어? 28회, 30회, 32회. 작년도 났던 문제야. 아셨죠? 28회, 30회, 32회 났으면 이제 34회 나겠네. 아, 올해는 안 나겠다. 그죠? 2년 간격으로 건너뛰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기출시험 문제 유형을 저는 이렇게 다 분석하다 보면 홀수는 홀수에 들어가고 짝수는 짝수에 들어가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33회 시험 문제는 언제 게 많다? 32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류가 나와요. 100%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났던 게 올해 난다. 그죠? 작년에 났던 건 재작년에 났던 건 작년에 났고 또 작년에 난 건 내년에 난다. 이런 식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건 대략 좀 봐서 31회 때 났다는 것들은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30회보다는 31회께 올해 33회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서 몇 번? 3번은 60일. 4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승인받은 후부터 몇 년 내 공사 시작하죠? 공사 시작 5년 내 공사 시작한다. 5년이야. 다만 최초 공고, 외유 공고는 몇 년? 최초 공고에서 착공 시한 날부터 2년. 5번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될 때는 연장할 수는 있죠? 그 지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 분쟁에 소송 절차가 뭐다?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 즉 소유권 분쟁은 뭐로 진행돼야 돼? 소송이 진행될 때만 연장 사유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연장 사유로 보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된 것만. 이것도 시험 문제 2번 났던 질문이야. 항상 괄호 쓰여 있는 걸 조심해서 봐라. 그래서 맞는 건 5번만 정답. 68번 매도 청구에 대한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이건 민법에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라 그랬죠? 머릿속에 이거 매도 청구, 사용검사 매도 청구 뭐 떠올려야 돼? 아파트 단지가 떠올라야 되고, 그죠? 여기 일부 땅이 남이 가지고 있었고, 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여기 쪼로록 있더라. 이렇게 몇 명 있어야 돼? 3명. 그래서 여기는 뭐 짓고? 사업주체. 아파트 지은 사업주체가 있고, 요거 원래 요 땅 일부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이건 누가 있고? 토지 실소유자가 있고, 아파트 분양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있고, 3명 있어. 주택 소유자들. 이렇게 셋으로 나눴고 이 삼각관계를 따지는 거야. 사업주체하고 여기 토지 실수자하고 여기는 주택 소유자들 관계에서 요 사람들이 요 토지 소유자들 뭐다? 야, 네 땅 우리한테 팔아라 하고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라는 요거에 관한 게 있더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인 회복해서 그러면 다시 얘들이 야, 네 땅 나한테 팔아 라고 매도 청구한다. 요 관계. 자, 1번 주택하고 또 하나 복리설도 포함해요.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이 말소 소송에 따라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게 주택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게 잘못됐다. 이 땅, 요 땅, 이 사람들 거 아니다. 내 거다. 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했더니 승소했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누가?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 토지 소유자한테 야, 네 땅 우리한테 팔아라고 무슨 가격으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의사표시가 송달돼야 되죠? 2년 이내에 팔아라 하고 해야 돼. 즉 토지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의사표시가 송달될 것. 5년 틀렸죠.
정답이고 3번 이때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요거 얼마일 것? 항상 조금만 그렸잖아. 넓게 안 그리고 항상 뒤팅에 조금만 그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몇 퍼센트? 이게 5% 미만일 때만 무슨 대상이 된다? 매도 청구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 대상. 중요한 거고. 자, 4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나 돼? 왜요? 매도 청구하려면 뭐 제기는 하죠? 소송이거든. 그럼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 그럼 소송하려면 주택의 소유자들이 지들끼리 대표자를 뽑아야 되죠? 몇 명으로 뽑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야 돼. 주택 소유자들 지들 중에서 4분의 3에 동의받은 사람을 뭐로다 선정한다? 대표자로 선정해서 이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대표자로 선정할 땐 4분의 3 이상이 돼. 75%나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3분의 2 갖고는 안 돼요. 과반수도 안 됩니다. 무려 75%, 4분의 3이 필요하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5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있다. 여기 100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소송에 참여한 건 80명만 참여했어. 그럼 나머지 20명은 소송 참여 안 했어? 그럼 그 20명한테도 판결문 때려서 판사가 야 얼마 드려라 라고 나오면 그 금액은 나머지 20명한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판결력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게 효력이 있다 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만 정답. 69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들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건 어디 나오죠? 몇 페이지? 207페이지에 있대요. 그래서 20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 몇 군데 나오죠? 4군데. 공공택지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택지 중에서는 3군데. 첫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그 다음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 3군데야. 그래서 그런 지역에만 공공택지, 외택지 중에서는 그런 데는 지정할 수 있고 공공택지는 일단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대상 지역이다. 그까지. 그러면 1번은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주택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주택은 무슨 거? 분양가 상한제. 맞고. 근데 다음 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208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쫙 6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 50층 이상 이거나 아니면 층수 높이 150m 이상 50층 50층 또는 150m 두 숫자 아주 중요한 숫자야. 특히 200m 하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여기는 50층하고 150m하고 결부돼서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하는 게 주택법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얼마? 이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야 보다도 몇 배? 2배를 초과한 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있어요? 예, 208페이지 박스 밑에 있는 것 중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거든.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그것도 맞는 문장. 5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까? 어디에 나와요? 아까 208페이지 맨 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지역 6군데 중에서 몇 번? 5번.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문제.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예, 5번이 틀렸고 5번이 정답. 자, 70번. 투기과일지구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첫째, 국장, 시도사 또는 시장수는 투기과일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누구를 못 지정하죠? 시장수는 안 돼요. 투기과일지구가 했으니까 2사람만 하기로 했죠. 언제 3사람이라고 그랬어. 투기과일지구는 두 명. 누구? 국장, 시도사. 맨날 얘기해도 또 까먹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어려운 거 하나 풀려가지 말고 쉬운 거 제발 좀 하나 틀리지 말아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아시죠? 그래서 어려운 거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 하나 안 틀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투기과일지구는 두 사람이니까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안 들어간다. 그럼 쓰리과일지구라고 했어야지.
예, 투기과지구로 하면 되죠. 그러면 쓰리과지구 이랬어야 되는데 투기과지구잖아.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2번. 안 잊어먹기는 맨날 틀리면서 내가 투기과지라고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수십 번 얘기했다. 수십 번. 그래도 또 틀려놓고 이제 그래. 설마 10살 후에는 안 틀, 10살까지는 안 까먹겠지, 그죠? 예, 10살까지만, 앞으로 10살까지만 안 까먹으면 돼. 네, 3번. 몇 번? 2번. 투기과지구 지정 직전을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도 얼마나? 30% 이상 감소한 지역. 여기는 주택 분양 실적이야. 30% 이상 감소했다는 건 뭐가 줄었다는 얘기야?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줄었다는 건 공급이 30% 이상 확 줄었다는 얘기야. 그럼 공급이 줄으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으면 가격 오른다. 맞죠? 배웠잖아. 학교 시간에. 공급이 줄었어요. 근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 살 사람은 근데 파는 사람이 확 없어졌어. 값은 어떻게 돼?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요새 우리나라 공급이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고 있어. 수도권에. 근데도 가격은 안 올라. 왜 안 오르죠? 수요가 더 줄었어. 공급만 줄은 게 아니야. 뭐가 더 줄었어? 수요. 왜 많이 줄었어? 금리. 금리가 폭등이라 보니까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사람 팔려는 사람만, 즉 새로 공급되는 주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도 줄었다?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는 더 줄었으니까, 사는 사람이 더 줄었으니까 가격은 하락. 항상 수요와 공급 원리가 기본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셨죠? 그거까지. 자, 그건 경제학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 몇 번? 3번. 해당 지역에 속하는 시도의 주택 보급률. 자, 여기 세대수에 비해서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라고 그래. 여기 우리 이 시에 1000세대가 있대. 그 주택 보급률이 몇 대면? 주택이 1000개가 공급되어 있으면 뭐죠? 주택 보급률 100%라고 합니다. 그럼 1000세대가 있는데 주택이 110개가 있어. 그럼 주택 보급률 110% 이렇게 말해. 근데 1000세대가 있는데 주택은 800세대밖에 없어. 그럼 몇 세대가 부족한가? 200세대 부족하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돼. 그런 거야.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적더라. 전국 평균은 100인데 여기는 80이다. 그럼 어떻게 돼?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 데가 투기과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책이죠. 또 4번. 국장은 언제마다? 반기. 요 단어 시험 문제 영순위. 1년 땡, 분기 땡, 반기 띵똥 땡. 예, 반기란 말 까먹지 말라고 제발 그랬어. 반기란 무슨 뜻이다? 6개월. 전반기, 후반기라는 뜻이다. 그때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설립해서 투기과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투기과지구 지정하고 계속 지정할 건지 해지할 건지는 몇 개월마다 검토한다? 반기마다 검토한다는 거 중요한 거. 5번. 시수사 또는 시장수구청장은 투기과지구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투기과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누가 판단했어? 시도사? 시장수구청장이.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야? 위에 국장한테 가가지고 여기 좀 해제해서라고 해제를 뭐 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안 써놨는데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국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죠? 며칠 내 해제 요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회의를 소집해서 이거 해제 요청 들어온 건데요. 해제할 거니 말 거니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거. 그거 며칠 내야 된다? 40일. 그 40일도 같이 기억. 7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에서 틀린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유해집에는 없어요. 근데 혹시 올해 시사성 있게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외워라. 시사성 있는 문제야. 요 정도는 기억합니다. 첫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자, 토지만 빌려주고 아파트 집만 파는 거잖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토지는 임대, 주택은 분양 이 말이야.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입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는 빌렸으니까 뭐 내야 돼? 임차로 내야 되죠. 그 임차로 어떻게 내랍니까? 먼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40년입니다. 이건 30년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주택을 갖고 있잖아. 그럼 주택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는 내가 그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보통은 주택 수명 30년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10년 더 얹어서 몇 년으로 봐주겠다? 40년 동안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네가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원래 그 임대차 기간은 40년으로 하면 그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들 얼마가 75% 이상이 뭐라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세입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주택만 소유한 사람들, 토지 빌려서 들어온 이 사람들, 이분들이 75%가 이거 뭐 해주세요? 계약 갱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들으면 그때는 최단 몇 년 범위 내에서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럼 40년이다 40년 더하면 몇 년이 되는 거야? 80년까지 가는 거야. 그럼 80년이면 웬만하면 평생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자. 30년, 30년, 60년밖에 안 돼. 그럼 60년 살면 요새 60살 사람은 그걸 청년이라고 그러지 노인네라고 그래? 안 하잖아. 그죠? 적어도 80은 넘어가야 노인네지. 그러니까 80년까지 하려면 40 플러스 40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임대차 기간 동안은 뭐가 설정된 거로 본다? 그 주택 자체를 지상권이 설정된 거로 본다. 지상권의 그런 인정합니다. 자, 3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 몇 년이 지나기 전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예, 한번 계약서 썼으면 그 토지 임대료는 2년 동안은 현상 유지하라는 얘기야. 못 올립니다. 4번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하죠? 월별 임대료. 월별 임대료라는 게 뭐야? 월세라는 얘기야. 월세. 그러니까 땅값에 대해서 임대료 한 달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내자는 얘기야. 그런데 분양받은 자와 누가 토지 소유자와 주택에 공급받은 자가 뭘 했어요? 합의를 하면 임대료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보증금으로 전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럼 보증금 뭐죠? 전세. 그 말이에요. 그 월별 임대라는 건 월세를 말한 거고 보증금으로 납부한다는 건 전세를 바꿀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 일단 어디 있는 걸 먼저 적용하고 집합건축물법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도 없는 건 민법을 적용해요. 그럼 순서가 뭐가 먼저? 주택법, 집합건물법, 민법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 주인집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된대요. 어디? 주인집에 민폐를 끼치면 안 돼. 그래서 주택법, 집합건물법, 민법. 그래서 주인 집의 민폐. 그래서 주인 집의 민폐. 주집민. 이 순서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다음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가자. 72번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내용에서 틀린 거. 다중이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6,000제곱미터인 15층의 무남이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은 빼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한다. 맞아요? 첫째 15층이라 했으니까 16층 이상이 아니죠? 그럼 두 가지를 따져야 되죠.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 되는지 또 하나는 판문종, 여관종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랬더니 무남이 집회에 들어가죠? 근데 뭐는 빠져야 돼? 동물원, 식물원은 아무리 이렇게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야. 그것도 조심.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2번 바닥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15층 관광 숙박시설. 첫째 15층짜리니까 따져야 되죠? 첫째 조건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 돼야 돼. 4,000밖에 안 되네. 땡. 나머지 뒤에 거 볼 것도 없어. 바닥면적에서 나가리. 뒤에 뭐죠? 관광 휴게시설. 그거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요. 관광 숙박시설 들어가요. 그래서 관광 숙박시설 판문종 여관종에 이때 관자가 뭐죠? 관광 숙박시설 호텔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 안 돼서 이건 땡 종친 거야. 그래서 정답. 그럼 3번은 바닥면적이 얼마래? 4,000 똑같아. 근데 층수만 몇 층이야? 16층. 또 시설은 관광휴게시설. 그러면 뭐만 들어갔어? 16층은 맞죠? 4,000제곱미터도 안 되죠? 관광휴게시설도 아니야. 아까 뭐라 했어?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가지 관광휴게시설은 땡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맞습니다. 뭐 때문에? 16층 때문에. 다시 말하면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때 묻지 말라는 거 뭐야? 바닥면적이야 5,000 이상 되는지 묻지 말라. 또 따지지 말라. 판문종, 여관종 여기에 속하는 건지 아닌 건지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16층 이상이면 볼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이 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맞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16층이라는 것 때문에 맞는 거예요. 4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고나 차양 등이 어디로부터 외벽의 중심부터 몇 미터? 4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처에 속한다. 맞아요? 네, 20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속한다. 맞아요? 그건 5번이지. 그러니까 뭐하고 헷갈리지 마. 3m하고 20m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외벽의 중심에서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거? 3m 이상 돌출된 거. 특수구조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는 몇 미터 떨어진 거? 20m 떨어진 거. 그게 특수구조 건축물. 그래서 숫자들 참 지저분한 숫자들이 많은데 할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4번, 5번 다 맞는 거. 외벽의 중심에서는 몇 미터? 3m 이상 돌출된 거. 기둥과 기둥 사이는 20m 이상 떨어진 거. 그건 다중 맞춤입니다. 정답은 2번. 73번.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참 돌아버린다. 1번. 다중생활시설. 다른 말로 고시원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얼마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에 속하고? 제2종생이고 5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뭐에 속한다? 숙박시설이다. 이건 어디서 배웠어? 이거 어디서 배웠어? 주택법에서 배웠어요. 여기서 배운 게 아니고. 주택법에 뭐 있었죠? 준주택. 뭐뭐 있었죠?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 있었잖아. 기다오노 있었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때 이종근생 다중생활시설 또 하나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둘 다 준주택에 속한다라고 할 때 그때 설명했었어요. 그때 받으면서요.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둘 다 뭐에 속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한다. 그래서 그건 맞는 문장. 두 번째 뭐죠? 그때 뭐죠? 다중이용시설에 속한다. 맞죠? 다중이용시설이야. 그 다음에 2번 유수 다중생활시설이야. 다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얘기한 거야 지금. 고시원이니까 다중생활시설.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뜻이야.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뭐라 한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니까 고시원. 2번 유수시설은 무슨 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은 준주택은 주택법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 뭐죠? 예, 이건 일반 업무시설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유수시설은 수련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그렇게 혼동하지 말고 구분할 것. 준주택은 주택법이야.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맞는다고 또 했을 거야. 아니야. 1번이야. 3번. 다중주택은 중요하죠? 한 개동에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옛날에는 얼마 있었죠? 330 이하였었어.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660으로 2배로 늘려줬어.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몇 개층? 3개층 이하일 것. 옛날에는 3층 이하일 것 이렇게 돼 있었어. 바꿨어.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층 이하일 것 이렇게 바꿨어. 어떤 차이야? 옛날에는 아무리 크게 줘도 3층밖에 못 쳤었어. 다중주택은. 근데 지금은 위에 밑에다 상가 1개층 짓고 위에다가 주택 3개층 쳐도 돼. 그럼 주택으로 쓰는 것만 몇 개층이면 돼? 3개층이 하면 되니까 위에다 주택 올리고 밑에다 상가 한 칸 더 올리는 거 이제는 가능하다. 옛날에는 3층 이하일 것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야 돼. 근데 지금은 밑에 주택 상가 놓고 위에다 주택 올려서 주택은 3개층까지만 올리는 게 가능하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은 그래서 틀렸고 어디가 틀렸어? 330이 틀린 겁니다. 4번 용도 변경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에 대해서는 23조에 나오는 건축물 설계를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할 때 설계하라는 얘기야. 즉 용도 변경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그리는 거 건축사가 설계하라는 뜻인 건 몇 번? 4번이고 5번은 뭐죠? 사용 승인 받는 걸 준용하라. 즉 용도 변경 끝내놓고 사용 승인 받아라는 얘기야. 근데 두 가지 내용이 뭐였죠? 서로 바뀌어버렸어요. 4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얼른 넘어가 이거 5번에 건축물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걸리 넘어가야 되고 5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뭘로 넘어가?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먼저 5번부터 보죠. 22조에 나오는 뭐가 나온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준용하는 건 어떤 게죠?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용도 변경으로서 바닥 면적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권리가 하는 거고 이제 위에 거 뭐 받는 거 설계도면 그리는 거 건축사가 설계하는 거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서 신고 대상 빠져야 건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서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가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 뭐가 필요하다?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두 가지 4번하고 5번을 바꿔서 정리하시 정확하다. 그래서 옳은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자, 74번.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거 1번.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대지의 소유권을 뭐해서 확보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뭐는 확보했대? 대지 사용권을 확보했대. 그럼 건축가 내줍니까? 아니요. 뭐는 안 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뭘 확보해야 돼?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지만 건축가가 내주지. 뭐 갖고는 안 된다? 사유권은 확보하고는 안 된다. 어떤 것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못 박아놨죠? 이거 책에 있어 없어? 어디에 나와요? 건축법. 빨리 가서 한번. 건축 허가 쪽은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야. 151페이지. 151페이지. 가운데 밑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나오죠? 그 중에 몇 번? 동그라미 1번. 그 몇 회 시험 문제 나서 28회 때 출제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 그 1번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정리하고. 두 번째, 군수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몇 층? 2층이고 연면적계가 900제곱미터인 무슨 시설? 이종근 승인 중 일반의 규정을 허가하는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만정이죠? 맞는 게 틀린 거야. 자, 이렇게 정해요. 첫째, 목적이 뭐래요? 목적이 중에 목적,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거기서 누가? 시장 군수가 허가내준 거. 시장 또는 군수가 자연환경이나 또는 수지를 보호해서 수질 보루해서 어디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 어디서만?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만. 그때 규모는 얼마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3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쓰는 용도는 011 수위. 011 수기. 011 핸드폰 번호라고 했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정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011 수기.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은 뭐가 필요하다? 도지사한테, 이 시장수들은 누구한테? 위에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하라. 도지사에게 먼저 승인받고 허가내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 이 중에 첫째, 시장 군수 했으니까 군수 들어갔죠? 목적 거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들어갔죠? 들어갔죠? 어디서? 도지사가 지정한 공고에서. 이게 다 이 중에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다 갖춰야 돼. 자, 규모 얼마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 해야 되죠? 거기 몇 층이래? 2층. 1층에 2층이야. 2층. 그 다음에 연면적계는 900. 그럼 3층 아닌 2층 연면적계 1000이 아닌 900. 둘 다 요건을 못 갖췄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도 못 갖췄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규정이래. 돼요? 이거 맞아, 요까지는. 그러니까 다 맞아. 요까지도 맞고 이거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틀렸다? 여기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은 갖췄어야 되는데 하나도 다 못 갖췄잖아. 아니야.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어. 그냥 누가 허가내주면 돼. 시장군수가 그냥 허가내주면 돼.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게 숫자지 않으면 못 찾는 거야. 객관식 시험 문제라는 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답이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셨죠? 정답 2번이 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뭐 때문에? 규모 때문에 3층 이상 연면적이 1000 이상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3번 연면적. 만약 하나 대지 건물이 2개 더 있으면 역시 뭐야? 그때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땡 틀려. 각각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연면적의 합계가 아니에요. 그냥 연면적에 얼마든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처럼 써. 몇 층이면? 16층 이상인 것처럼만 뭐 받아야 돼?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두 가지죠. 첫째, 초고층 건축물. 외우셔야 돼. 중요한 거야. 첫 문제 영순입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또 대답이 없으면 책 봐야지 뭐. 152페이지 나와요? 거기 150페이지 첫째 가운데 초고층 건축물하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그래서 층수는 16층 이상. 그러니까 연면적 10만하고 16층 같이 동시권이야. 같이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다?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틀렸어? 6층이 틀렸어요. 6층이 아니라 16층이에요. 4번 특별시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에 건축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 및 착공 제한은 누가 할 수 있죠? 국장도 할 수 있고 특광도지사도 할 수 있어. 그중에 여기서는 누가 한다? 특광도지사에서 특별시장인데 잘못됐죠. 이거 국토관리를 위한 거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는 건 누가 제한하는 거죠? 국장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특별시장 땡 거기가 틀렸다. 5번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도 그 허가 내줬던 걸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한다. 자, 몇 개월 이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할 때? 6개월. 그 정도 정리하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야? 2번밖에 없습니다. 어려웠어요. 이거. 75번 공개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거. 첫째,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된다? 일반 공업지역 확보하지 않아요. 공업지역 중에서는 어디만 확보하죠? 준공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첫 번째 주거지역은 전운주거지역은 빼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개공지 확보. 반면에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만 확보하고 일반 공업지역은 확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서 확보해야 된다? 땡. 2번 판매시설 중에 어떤 게 있죠? 농산물 유통시설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맞아요? 어디 가보라 그랬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봐라. 공개공지 없다. 거긴 돛대기 시장이라 공개공지 없다. 휴식공간 없어요. 그렇게 해보라 그랬죠. 자, 3번 이제 생각났어? 그냥 농산물 유통시설하면 생각 안 나고 그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봐라. 그래야 생각이 나 그죠? 자, 돌아버려. 하여튼 문제들이 단어들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세 번째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분의 10 이하에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건축재로 정하는데 그때 조경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확보합니까? 제외시킵니까? 조경 설치한 면적 있죠? 그걸 뭐로다 본다?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부지런 조례로 정하라고 했잖아. 근데 한 8% 확보래. 근데 8% 중에 3%가 뭐로다 이미 돼 있어? 조경이 돼 있어. 그럼 얼마만 확보하면 돼? 나머지 5%만 확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경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문화재 보존 조치하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선사시대 유적지가 나왔죠? 그 유적지 때 까뭉개에다 그대로 보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둘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것도 뭐로 본다? 공개공지 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뭐하고 조경 면적하고 문화재 보존 지역 거기는 둘 다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개공지는 무슨 구조로 할 수 있다? 필로티 기둥으로 져가지고 그 밑에다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면 되죠? 당연히 필로티 구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정답. 5번 공개공지는 연간 며칠 동안만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죠? 연간 60일. 몇 번 했었어? 정답은 4번. 자, 76번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런 문제가 어려워, 그죠? 모두 몇 개네. 굴르래. 첫 번째, 바닥 면적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수평투의 면적이 바닥 면적입니까? 아니야. 그 무슨 면적이야? 건축 면적이라 그랬지. 바닥 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그 밖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의 면적을 뭐라고 한다? 그걸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고. 바닥 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로 말이 나와야 되고 그냥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선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바깥쪽 면적이죠. 뭐라고 부른다? 건축 면적.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가장 바깥쪽 벽의 중심선으로 보이는 건 건축 면적. 2번 니은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을 뭐라 쓴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설명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개수를 못 찾는 거지.
공부한 사람은 못 찾아.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림으로 그려봐요. 이런 식이야. 어디 갔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띠띠띠띠 해서 띠띠띠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보여요? 뭐 같아? 니은자 형들은 건물이란 얘기야. 그런데 원칙적으로 바다 면적이 아니 건축 면적이 뭐라 그랬죠? 건축 면적.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장 바깥쪽 뼈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태 면적. 이게 원래 무슨 면적이야? 건축 면적이죠.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어. 어떤 경우에? 요거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있죠? 여기 몇 미터면? 1미터 이하이면 요 밑에 그림자지는 요 부분. 그림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미터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요거 면적. 뭐 있죠? 요 부분이 1미터도 안 되는 높이 1미터도 안 되는 부분에 이 바닥 있잖아. 이건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제외한다?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높이가 얼마 된다는 거? 1미터도 안 되는 1미터 이하짜리들.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요거 1미터도 안 되는 부분은 서서 들어갑니까? 겨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1m 안 되잖아.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건물이래. 이렇게 1m도 안 되는 높이 때 이거 안에 들어가려면 서서 들어가야 돼? 겨 들어가야 돼? 겨 들어가잖아. 들어가지고 설 수 있어? 못 서? 앉아있지도 못해. 1m도 안 되면. 그죠? 뭐 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그냥. 이걸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안 하려는 얘기죠. 이거 건물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면적에 빠져? 건축에서 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때는 이게 창고 같은 데 있어. 그럼 창고에 뭐가 있죠? 창고에 여기 뭐가 오죠? 뭐야? 네, 차가 왔잖아. 저 트럭 있잖아. 트럭에 와가지고 요 뒤로다 빡빡빡 해가지고 여기다 데리고 여기 물건들 있어요 없어? 참 물건 싣고 왔을 거 아니야. 그 물건 여기다 내려야 되잖아. 아니면 여기서부터 또 물건 실거나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컨테이너 벨트식으로 돼가지고 아무래도 쭉 굴러 들어가는 안에서 이렇게 빼어나오죠. 차라리 여기다 내려놓은 걸 들어서 올리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차 트럭에 바닥하고 육하고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그때는 높이가 얼마가 될까? 1m 넘을까 안 넘을까? 트럭의 바닥이 아줌마 트럭 안 봤어? 트럭의 바닥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서 있으면 트럭 바퀴만 봐봐 얼마인가. 트럭 바퀴가 되게 크잖아. 바퀴보다는 바닥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m? 2m면 여기까지 무슨 트럭 안 봐봤어? 보통 높이가 1.5m 정도 돼요. 트럭의 높이가 1.5m 약간 넘거나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요거는 1.5m란 얘기예요. 이게 그때는 요 높이가 1.5m. 그 이하까지는 뭐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1m 이하인데 요렇게 짐을 실어 내리는 트럭 세우기는 얼마? 1.5m. 그걸 말로 더 풀어오는 게 이 설명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설명했었는데 요새는 저거 설명 안 했었거든. 그래서 혹시 문제 들어갈까 해서 써놨어요. 지표면부터 몇 미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왜? 1m 이하짜리는 건물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왜? 사람도 겨들어가는 게 무슨 건물이야. 그런데 뭘 설치한대? 창고 중 물품을 입출구하기 위해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 접안이 뭐죠? 접안이라는 게 뭐야? 우리 보통 많이 쓰는 게 접안이 어디야? 배가 부두에 이렇게 된다는 걸 뭐래? 그걸 접안시킨다고 하잖아. 여기도 뭐 하는 거야? 차가 오라이 빠꾸빠꾸 해가지고 어디다 대? 여기 싹 다 가지고 대야 물건을 싣거나 내릴 거 아니야. 곧 대는 걸 접안한다고 하는 거야. 그 접안시키는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란다? 1.5m 이하인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좀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그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니은은 2m가 아니라 1m죠? 그럼 기역, 니은 다 틀렸고 3번 디귿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제외시켜준다. 제외. 용적률 계산에 여기서 빠진 거 네 가지 있었죠? 첫째, 지하층 면적. 두 번째,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층 건축물에 이거 피난안전구역. 또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11층 이상 되는 분에 바닥 면적계가 1만 제곱 대상인데 지붕이 뭐로 돼 있어? 경사진 지붕. 그 속에다 뭘 만들었죠? 대피공간. 그 대피공간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 몇 가지? 네 가지.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옆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 이제 하나 나왔어. 리을.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저 동두천에 보니까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뭐가 있었어? 우리 전철 타는데 곧 여기 지붕하고 기둥 있는 거 있었죠? 그거는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지붕 끝에서부터 몇 미터? 1미터로 후퇴하고 그 속에 그림자 지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한다. 그건 정답이 리을도 맞는 거. 그럼 맞는 건 지금 디귿, 리을 두 개 나왔죠? 그럼 미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해당 건축물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미음은 틀렸네. 그럼 맞는 것 디귿하고 리을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77번. 건축물의 구조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할 때 모두 확인하래. 내진 성능 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뭐죠? 어떻게 말했어?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있었죠. 이런 것들은 모두 확인하는 얘기야. 지진 안전도 같이 확인하는 얘기야. 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바로 뭐든다? 지진 안전 확인 대상하고 같은 건물이야.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이코로 지진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합니다. 이건 맞는 문제야. 2번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뭘 만들어야 돼? 피난 안전구역을. 초고층 건축물은 어디에 설치하죠?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층까지? 30개층 이내마다 몇 개? 1개소 이상. 30개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그게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3번 층수가 몇 층? 인 건축물을 건축하자는 자는 사유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재 능력을 공개된다. 내재 능력 공개는 두 개야. 아까 썼던 2층 연이 그 두 가지야. 2층 연이. 그러니까 층수가 몇 층? 2층.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연면적은 200. 목구조 건축물은 500. 2층이라고 해서 연면적 3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가지 말했어. 다시 한번. 연면 2층수는 몇 층? 2층. 그런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야. 3층 이상. 반면에 밑에 연면적은 원래 200 이상. 근데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300 이상 하면 안 돼. 500 이상. 그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내진 능력도 공개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다. 그래서 3번은 6층이 아니라 2층 그래서 써야 돼. 그게 틀렸죠. 또 4번 조금 어렵죠. 안 들어봤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2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무슨 구조로 만들래? 원칙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된다. 맞아요? 예. 이건 5층 이상 되는 건축물들 또는 지하 2층 이상 파들어가는 건축물은 뭐가 필요하다?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피난계단은 뭐죠? 방화문이 하나 있는데 그 열고 밖에 나가면 계단이 있는 건 밖에는 피난계단. 방화문을 몇 개 열고 2개를 열고 밖에 나가야 계단에 받치면 그 계단을 뭐란다? 특별 피난계단. 방화문이 하나냐 방화문이 2개냐 그거에 따라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나눈다. 아셨죠?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실무할 때 사람들이 물어. 여기 특별 피난 계단은 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뭐죠? 특별히 피난한 계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요. 특별 피난 계단. 특별히 피난하게 돼. 어떤 때 특별히 피난하는 거죠? 그냥 특별히 피난을 다른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긴 하고. 지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합니다. 그럴 때는 방화문이 이렇게 2개가 있어서 거치고 나가야 계단을 접하면 그 밖에 있는 계단을 특별 피난 계단이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아하 사람들이 알아듣지. 5번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 이 말이죠. 그걸 어디서 설치한대? 지하층. 자, 바다 면적 합계는 3,000 이상 되는 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을 어디에 설치한다? 지하층에 설치하는데 그때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실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5개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처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된다.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 거죠? 보세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이거 없어 지금. 근데 이 법이 97년도에 개정됐나? 그래서 이후부터 짓는 건물만 이거 해요.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건물 하나 짓습니다. 근데 어디가? 이게 지하야. 보시죠. 그럼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래서 지하 4층을 졌어. 그럼 각 층별 지하층에도 뭐가 있어? 바다 면적 있죠?
지하 4층 받으면 적, 3층 받으면 적, 2층 받으면 적, 1층 받으면 적 있어 없어요? 각자 바다면적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요 바다면적 합계가 얼마가 된답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 된대. 이 면적이 바다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된대요. 근데 무슨 수를 쓴대? 공연장, 집회장, 그런 사람들이 전시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인데, 그럼 만약에 이랬다가 여기 사람들이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와 있다가 화재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뒤져야지 뭐, 그죠? 연계 질식해서 올라가다가 다 뒤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짓지 말래. 이제 앞으로는 이럴 때는 어떻게 짓는다? 옆에를 더 파란 얘기야. 여기를 지하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더 파서 여기를 뚫어놓으래. 하늘이 개방되게 한다. 그리고 여기다 뭐 한다? 첫째는 여기다가 이렇게 직통계단. 그러니까 각 층에서 나와가지고 계단하고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지. 그럼 계단 있잖아. 그럼 연기도 올라가지만 뚫려 있으니까 연기도 나가죠? 동시에 사람도 같이 나가라는 거야. 이 안에 있으면 다 뒤지지만 밖에 나가면 어쨌든 연기를 좀 마시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연기 공간이 있잖아. 그죠? 이쪽 뭐로 한다? 여기는 경사로. 경사로가 뭐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삥삥 돌아서 올라가는 거. 왜? 휠체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거. 이게 경사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하면 연기가 일리 나가고 사람도 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 좀 살 수 있게끔 만들려고 요게 어떤 거죠? 바다면적 3,00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공연장 같은 것들은 이렇게 외부에 밖에다가 이렇게 천장이 뚫리는 외부 공간을 확보하라 라고 법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아셨죠? 화재 때 사람들 살리려고 만든 게 바로 5번입니다. 맞는 문장. 틀린 건 3번. 자, 78번. 이행 강제금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첫째,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자, 건폐율 초과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얼마 기준으로 보가죠? 100분의 50 곱하기 의반 면적이다. 일정 비율. 건폐율 초과는 얼마죠? 건달이니까 어떤 새끼야? 팔팔한 새끼잖아. 그죠? 건달, 건팔이. 팔팔하니까 100분의 80을 곱한다. 맞아요? 예. 두 번째, 허가를 받지 않을 때 허가 받는 거죠? 허백이. 허우대만 멀쩡한 백수님이 돼버려서 허백이. 그래서 이건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100. 그게 틀렸네. 그럼 3번은 연면적 또는 세대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층을 한마디로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층을 어떤다? 2분의 1 이하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를 정하는 범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거용층은 2분의 1까지 감액 가능 이렇게 보시죠. 4번은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년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몇 번까지만 2번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뭐로 정한다?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만 부가징수할 수 있죠. 5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점 부과는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건 뭐 된다? 징수하여야 한다. 다 맞고 틀린 건 2번.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 일정 비율. 신칠이, 검팔이, 용구, 허백이. 그죠? 신고 안 한 건 70%. 신참에서 7층 맞으니까 신칠이. 건달로서 88하니까 건팔이. 용변 싸고 구린내 나는 놈. 그죠? 용적률을 초과한 건 90%.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건 허백이 100%. 이렇게 한다. 단 이걸 더 완화시킬 수 있는데 100분의 60보다 더 낮출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같이. 마지막 농지법 두 문제 간단히 보죠. 농지취득 자격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첫째, 농지를 취득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뭐 받아라? 농지증을 발급받아라. 맞아 틀려? 맞아요. 가장 기본 문제야. 뭐 나머지 볼 것도 없이 맞았어. 근데 2번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를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뭐 한다? 소유하는데 그때는 뭐 필요해? 농지증 필요해요? 예, 필요해.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만 작성하지 않아. 혼동하지 마세요. 농지증은 필요한데 농업경영서만 작성하지 않는 자. 세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자의 직업이나 영농 경력 또는 영농 거리는 농업경영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포함되지 않았어. 올해 4월 달부터 포함하라고 이것까지 집어넣었어. 그래서 직업도 써야 되고 거기다 취득하는 사람 뭐도 써야 돼? 영농 경력, 농사 얼마나 졌었는지 경력 써야 되고 거기다 뭐 든다? 경작거리, 네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그런 걸 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농지증을 발급받는 자의 4번 농지증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으부터 며칠 내? 7일 내에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발급해 줘야 되죠. 원래는 7일. 근데 농업경영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 4일.
농업기에서 작성한 4일. 그 다음에 혹시 투기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농지우연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14일. 그래서 7일, 4일, 14일. 농지우연에 심의가 필요한 건 14일까지 세 가지를 다 기억. 됐죠? 5번 제출되는 농업경영계서를 몇 년간 보존하죠? 10년. 농업경영계서 외에 나머지 신청 서류도 똑같이 10년. 굳이 왜 이렇게 나눠 썼는지 모르겠어. 한꺼번에 다 써버리지, 그죠? 그래서 둘로 나눠줬는데 법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같은 말이야. 하여튼 농업경영에서 어떤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할 것? 10년간 보존할 것. 그렇게 정리해. 그래서 틀린 건 5번도 틀렸으니까 맞는 걸 고려했으니까 맞는 건 1번만 정답. 마지막 80번. 이거는 농지보전은 한 번도 공부한 적 없어. 그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넘어가자. 자, 시도지사가 농업진인 지역을 지정할까요? 맞습니다. 그때 뭘 친다? 농림축산식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사가 농업진인 지역을 지정하는 거 맞는데 지정할 때 뭐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부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건 맞는 문장. 두 번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뭐 했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는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는 농지 아니야. 따라서 농지가 아닌 걸 다시 산림으로 돌려야 되잖아. 그때 농지전용 허가 받습니까? 농지가 아닌데 무슨 농지전용 허가 받아? 그냥 하는 거죠. 그죠? 그때는 허가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산림으로 복구하라 이 말입니다. 3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전용하려면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뭐죠? 영농여건 분리농지 한 번도 설명 안 했어. 실무에서 여러분들 훨씬 농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그 행위제안에 보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이렇게 써있는 그런 농지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먼저 경사도가 15% 이상 되는 가파른 경사도에는 농지야. 근데 농사 쳐봤자 생산성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도 떨어져. 결국 돈을 쳐바른 건 1,000만 원 쳐발랐는데 농산물 팔았더니 얼마 벌어? 500만 원. 1,000만 원 집어넣고 500만 원 버는 집을 뭐란다? 망하는 집이죠. 농사 져야 돼 안 져야 돼? 못 짓죠 그런 건. 그런 걸 무슨 농지란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거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전용할 수 있을까? 아니요. 뭐만 하면 돼? 신고만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 된다. 그건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질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하는 거 쉽게 해주자.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하게 해주자. 그런 뜻이다. 또 4번 농지를 이건 시사성 있어요. 썰매장, 지역축제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저기 춘천인가 화천인가 그 화천에 가면 뭐 있죠? 맨날 겨울철 되면 거기다 산천어 축제하잖아. 거기 수만 명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다 그 산천어 풀어놓는 거야? 농지예요. 논이에요. 그냥. 논이었는데 물 채워가지고 거기다 얼음이 얼으니까 그 얼음 밑에다가 그거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천어를 거기로 넣어놨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죠? 농지잖아. 근데 농사 짓는 거야? 그냥 축제 행사장으로 쓰는 거야? 축제 행사장으로 농지를 농지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농지 전용 일시사용 허가받을까 신고만으로 할까? 농지 전용 일시사용으로 쓰겠다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신고기간 얼마큼 인정해 줄까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3개월이 맞을 것 같아. 보통 축제하는 거 3개월밖에 더 해? 근데 아니야. 넉넉히 줘요. 6개월까지 줍니다. 반년이야. 그래서 그때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하고 농지를 정하는 건 몇 개월이다? 6개월. 그렇게 정의하죠. 그게 4번이고 마지막 5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4번이 틀렸으니까 5번 맞죠? 자, 시험 문제 영순위. 이건 요약집 잠깐만 보고 마지막 넘어가자. 맨 끝에 있는 거대.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났었으니까 혹시 농지전용 쪽에서 난다면 이게 잘 나는 거라서 한번 봅니다. 237페이지 보세요. 꼭 한번 보고 넘어가. 마지막이니까. 237에 보면 뭐가 나오죠? 농지전용 허가의 취소 등 하고 납니까? 6번. 그 중에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야. 근데 그 박스 바로 윗줄에 다만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진하게 돼 있죠? 박스 바로 윗줄에 써 있죠? 뭐만? 5에 해당하는 거. 5가 뭐죠?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때만 필수적 취소사유. 근데 1번 보십시오.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때 뭐? 취소할 수 있다. 잘 보셔.
1번이 취소할 수 있다고 5번이 취소해야 한다요. 무슨 말이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조정 허가받은 새끼는 뭔데? 취소할 수 있대. 근데 행정청이 이러저러하고 조치명령을 내는데 조치면 안 들어? 그건 취소해야 한다래.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공법의 기본을 이거 반대로 쓰는 게 이겁니다. 다른 데는요. 보통은 속임수나 부정발로 허가받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두 가지가 취소 필수적이야. 대부분이. 첫째, 어떤 자격증 같은 걸 타인한테 뭐한다? 배려해준다.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취소 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인가를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 또 하나가 속임수나 부정방법으로 등록한 자들 다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야. 그건 취소할 수 있대. 대신 뭐만 취소해야 된대? 지들 말 안 듣는 거. 행정청이 어떤 처분 내는데 지 말 안 듣는 거. 다른 데는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만 취소해야 된다. 오죽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농림축산식품자고 담당 서기관 과장한테 내가 전화했었어. 담당자한테.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당신들 말 안 들으면 취소해야 되고 소임수나 부정업으로 허가받은 새끼, 농지조정 허가받은 새끼도 그건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오는 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 있지. 그래서 다른 법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거는 정말 전 그 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해놓고 10년 지났습니다. 아직 안 고쳤습니다. 아셨죠?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났었으니까 마지막 한 번은 기억하자. 요것만.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한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건 몇 밖에 없으니까 합격이라는 두 글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하시고 네, 다음 주에 혹시 덮을 수 있으면 이거 보도록 해요. 자, 그동안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